자, 첫 번째 이야기.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지금 일주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회담이 끝났는데 야금야금 새로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새로운 있어요.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얘기가 충격적인 건 일본 정치인 그리고 일본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가만히 있다 갑자기 두들겨 맞는 기분이란 네. 말이죠.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이제 잘 아시겠지만 대체로 이번 외교가 주로 일본에게 퍼주기 외교잖아. 일본에겐 유리한 얘기가 많고 네. 우리에겐 불리한 얘기가 많고 뭐 그런 거 같은데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는 이제 한일 간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그거를 이제 일본 언론에 충분히 얘기를 한 것 같고 네. 근데 얘기를 종합해 보면 말은 했는데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걸로 봐서는 기시다 총리는 말을 많이 한 것 같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듣기만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팩트를 종합하면 논의는 그러니까 말은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꾸를 하지 않아서 소위 대화를 오가지는 않았다. 주로 듣고 나왔다. 이게 대체 팩트에 가까운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수산물 관련된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실이 또 그 정도로까지도 또 부정을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정상 간의 대화를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아니 정식 의제로 논의된 바가 없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김태효 제1차장이 정상 간의 논의를 다 공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것도 앞뒤가 맞지 않고 또 대통령실은 언급이 없었다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되는 게 다름 아닌 독도 문제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은 정직한 나라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이 없는 이야기 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과 날리면도 구별 못하는 분이세요. 맞네.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네. 우리가 참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피셜 정직하다는 이들의 말을 들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제가 봤을 때 우리 정부가 정말 억울하다면은 일본의 관방장관에다가 항의 사안을 보내든가, 네. 그다음 일본 언론에다가 항의 사안을 보내야 되겠죠. 실제 말이 그게 틀리지 않았느냐, 네. 정정 보도 요청이라는 이런 걸 네.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 행동은 없는 걸로 봐서는 저도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시다는 몇 가지 의제를 준비해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냥 술 마시고 간 거죠. 전직의 차이가 있잖아요. 네. 우리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고 네. 기시다는 외무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015년에 박근혜와 일본의 그때가 아베였을까요? 누구였을까? 여하튼 아베 때죠, 아베 때. 그때 이제 위안부 예, 협상을 하는데 그때 기시다 당시 외무상하고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 간에 소위 불가역적 합의를 맺고 이면 합의까지 맺는 주체였어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를 잘 아는 사람이지 기시다는. 그러니까 정식 의제가 아니었더라도 불쑥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컨텐츠가 준비돼 있던 그 윤석열 사람이지. 대통령도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 일본 맥주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걸 먹을지에 대해 꼼꼼히 생각하고 가셨는데 어떤 이야기를 다룰지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사실 만약에 정말 정상적인 한국 정부였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맞았을까요? 아니 뭐 당연하죠. 만약에 독도 문제를 꺼냈다 그러면 이거는 영토 주권에 관련된 얘기고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일본이 지금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강하게 항의를 하는 게 맞았겠죠. 네. 더 이상 이런 거는 꺼내지 마라라고 강하게 항의를 하고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로 네. 왜 니네 이 문제에 대해서 역사적 실체를 인정하고 사과하거나 배상을 제대로 하려고 하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한국 국민을 대표한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당연한 얘기 아니었겠습니까? 맞습니다. 헌법에 보면은 대통령이 영토를 보전해야 될 영토를 수호하고 보전할 의무가 있는데 우리 영토는 한반도가 그 부속도서, 즉 독도도 영토예요. 그런데 독도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혹시 기시다 총리가 뭔가 일본 것이다 이런 식의 발언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당연히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아니 오죽하면 일본 언론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저희가 퍼주다 못해서 이제는 본인들이 피해자라는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사과하래요. 그래서 우리 보고 사과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야 세상에.
아 아니, 정말. 우리가 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뜨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일본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네. 지금 이걸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관련해서 송기호 변호사님이 정보 공개 청구를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이 과연 여기에 응할지 좀 의문이기도 하고 대통령실이 응하지 않는다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냥 자연스럽게 묻히겠죠? 어떻습니까? 뭐 당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건 없나요? 그 지난번 의원총회 때 우상호 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국가 정상 간의 이런 이제 외교 회담이나 대화는 이게 국가 기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대화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약간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다만 일본이 계속 그 언론에 대고 대화록에 상당히 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역으로 해서 야 일본 언론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이냐 이런 걸 우리가 계속 추궁할 수는 있을 것 같아 보여요. 다만 그 대화록 자체를 공개하는 것은 그 외에 다른 정상 간의 선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야금야금 하나씩 지난번 외통위 과정에서도 그 우리 당 의원들과 박진 장관 간의 오가는 대화 속에 진실의 단면들이 계속 드러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전체 내용을 자료를 통해서 받기는 어렵겠지만 그 하나씩 모자이크를 맞춰 나가다 보면 최대한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 예컨대 일본 언론을 통해서도 후쿠시마나 위안부 얘기는 했다. 다만 독도 얘기는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의제가 뭐냐라고 할 때 예를 들은 것 중에 하나이지 실제로 독도 얘기는 안 한 것 같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종합해 보면 양국 정상 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청문회를 하든 국정조사를 하든 좀 더 실체에 접근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보여집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은 적어도 일본 언론을 통해서 네. 양국 간에 이제 얘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거론되는 부분. 그러나 우리 국익과 관련된 부분은 그런 부분이 거론됐는지 정도는 확인해 보자. 이런 그렇죠. 차원인 거죠. 네. 뭐 저희가 뭐 똑같은 수준으로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그 정상회담 때 NLL 발언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 정당 쪽에서 그쪽 계열 정당 쪽 2012년 대선 때도 공세를 했고 2017년 대선 때도 공세를 했고 그걸 결국은 오픈해 버렸지 않습니까? 뭐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뭐 물론 뭐 우리가 이제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걸 국회에서 비공개라는 전제하에서의 일부 의원들만이라도 이번 한일 정상회담 관련 내용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 일정한 절차를 밟으면 절차를 밟으면 하는 게 있더라고요. 가능한가요? 네, 그래서 비공개로 이렇게 대회에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런 회담록을 보거나 이런 거는 네. 가능한 절차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이제 여야 합의로 그 NLL 관련된 것은 봤죠. 그렇죠. 기록을 봤었는데 그런 전례에 비춰서 뭐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꼭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 차원에서 분명히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그렇죠. 문제 제기한다든지. 근데 그런 걸 자꾸 안 하고 이러니까 자꾸 일이 커지는 것 네. 같아요.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반대로 일본 가고 언론들이 동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못하겠다, 대통령실이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국민들 입장에서 더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 가장 또 분노하는 포인트가 이번에 멍게대란. 멍게. 정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니까 뭐 심각하게 생각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멍게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멍게란 단어가 나오지 않았다. 갑자기 굉장히 지역적인 곳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약간 회피하려는 의도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멍게 이야기 나니까 좀 웃음이 나는 게 아까 이제 독도 멍게가 옛날 영화입니다. 넘버3에 송강호 나오고 최민식 나오고 한석규 나올 때 마지막에 이제 조폭들 우리나라 조폭하고 일본 야쿠시하고 싸워요. 싸움이 나는데 그게 멍게를 썰고 있어. 멍게를 썰고 있는데 다케시마노 어디 딱 누구 것입니까? 이래 된 거야. 그래서 한국 조폭하고 일본 야쿠시하고 싸움이 나요. 그만큼 독도 문제는 이 조폭들 사이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건데요. 넘버3란 영화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기대의 명작인데. 그래서 이제 멍게라는 게 한편으로는 표현이 참 그렇습니다만은
술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안주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네. 소주 안주엔 최고죠. 소주 안주 최고다 이런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후쿠시마 쪽이나 이쪽에 많이 나오는 해산물이래요. 네. 이게 많이 그리고 나옵니다. 전에 이제 오염수 문제가 되기 전에는 그 인근에서 생산된 멍게 한 80%를 수입했었대요. 네, 네. 예, 근데 그 원전 문제가 터지고 나서는 거의 수입을 안 하고 있다고. 예, 근데 그걸 수입해 달라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실의 해명 자체를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하기가 좀 힘들어요. 멍게 그러니까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이런 해명. 일본 의원들이 우리 정부에 요청을 했고 네. 그 요청하는 장면을 이제 찍었죠. 동영상 카메라로 찍는 거를 찍지 말아달라고 뭐 이렇게 요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는 팩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한국이 그것에 대해서 허가했느냐 혹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줬느냐 여부는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민주당이 이제 윤재갑 의원이라는 분이 해양수산특위 당 해양수산특위 네. 위원장이신데 이분이 이제 삭발을 하시겠대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 수산물이 한두 개라도 수입이 되면은 네. 우리 국민들이 사실 좀 의심이 갈 수 있잖아요. 수산물을 그래서 안 먹죠. 수산물 자체를 안 먹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맞습니다. 거예요. 제가 한 2주 전쯤에 부산도 가고 제주도 갔었어요. 네. 네, 네, 근데 뭐 특별히 정치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네, 네. 그냥 그 가정 주부분들이신데 저를 보고 이거 일본 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어떻게 되는 거냐고 너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특히 부산에 계신 분들은 야 이거 부산에 수산물 하나도 못 팔겠다 지금 잘못하면 이렇게 걱정하시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그 신안의 소금 천일염이 꽤 유명하잖아요. 네네. 지금 소금값이 시중에 엄청 뛰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 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이제 방류되면 네. 천일염. 그러면 이제 오염된 걸 먹어야 되니까 오염되기 맞습니다. 전에 네, 네. 산호차라고 해서 아유. 지금 소금 사재기. 소금 사재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 진짜요? 그 각종 해산물들도 이제는 미리 미역이나 이런 것도 좀 미리 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후쿠시마의 이제 원전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그게 이제 해류를 통해서 한국까지 오는데 한 7개월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심리적으로 보면 딱 방류되는 순간 그러니까 해산물류는 뭐랄까 굉장히 소비가 줄어들고 네. 그렇겠죠. 이제 그러면 국내에도 그런 뭐 횟집이나 그 해산물류를 취급하는 상인들이 많잖아요. 네. 거기는 거의 치명상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네. 가뜩이나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걱정이 태산이죠. 맞습니다. 그런 판에 후쿠시마 무슨 뭐 수산물을 수입하니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도 안 맞고 우리가 도대체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 맞냐. 이런 얘기 하는 네. 거 아닙니까? 네. 오죽하면 일본이 이런 대통령 처음이야라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대통령한테는 우리 국민들이 1순위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1순위가 아닌 계속 것 같아요. 들고 일본이 있습니다. 1순위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본 혹은 미국. 네, 일본 한. 자, 지금 경은 농장님이 소금 관련해서 수산물도 문제지만 소금이 제일 큰 문제네요 하시면서 모든 반찬에 소금이 들어갑니다라고 하셨고 동백이님은 전 앞으로 수산물을 안 사려고 1년치 수산물을 구입해서 냉동고에 넣어뒀고요. 지금 그런다니까요. 소금도 한 푸대를 사서 3년 먹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시네요. 아니 진짜 저희 쪽에도 들어오신 분이 네. 소금 많이 올랐더군요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소금 사려고 합니다 이런 글도 나왔어요. 다들 걱정이 많으시구나. 우리만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집에 전화해서 소금 사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부득이 수산물이 필요하면 노무현 재단 장터에서만 살 거다라고도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지금 당장 뭐 음식 관련한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거나 혹은 내 아이, 내 자녀들이 급식을 먹거나 하는 경우는 더 많이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걱정이네요. 이런 와중에 대통령실의 해명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데 제2의 바이든 날리면 사태가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야당에 대해서 부끄럽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일본 국회가 부럽다라고 한 거다. 부끄럽다와 부럽다. 이거 끄는 그 묵음인가요? 부럽다인가요?
누구는 듣고 누구는 못 들었나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그 나오는 그 말장난이 이거예요. 네. 이게 이제 이게 국무회의 때 발언.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한국인 기시다가 다케시마라고 이야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마로 알아들었어요. 그 조크의 이게 일환이에요, 이게 지금. 다시마로 알아들었다. 예, 예. 그런 이야기 다시마는 나도 좋아한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들었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 너무 재밌는 비유네요. 이걸 보고 지금 미국 국무부가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폭력 및 괴롭힘 맞아요. 사례다라고까지 지적을 했는데 정말 우스운 게 미국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정정이나 뭐 항의 이런 요구를 안 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폭력이나 괴롭힘이란 단어 자체는 이제 수정되긴 수정됐대요. 아, 그래요? 네, 문제가 있는 사안으로 분류하긴 맞고. 네, 일단 문제 있는 건 맞죠. 네. 문제 있는 건 맞고. 이제 조금 앞으로 들어가면 외교는 상호주의잖아요. 맞습니다. 예.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줘야 되고 네. 그 적절한 이익의 균형이 맞아야 소위 이제 상호간의 협상을 하고 이제 어느 나라나 다 이제 자기 나라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하는 건 외교의 원칙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일방적으로 퍼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일본 그렇죠. 입장에서는 이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야당도 잘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일본은 소위 초당적 외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네. 그러니까 거기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퍼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일방적으로 퍼준 윤석열을 야당 입장에서 찬성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이 최소한의 5대5 균형이라도 맞췄으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것도 많다 이렇게 우리도 박수 쳐줬을 수도 있죠. 우리도 초당적으로 협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은 이익을 보니까 초당적으로 협력을 맞아요. 했고 그러니까 부러울 수밖에. 근데 우리는 자기가 잘했으면 모를까. 맞아요. 잘하지도 못하면서 왜 일본 야당처럼 안 해주냐 이런 얘기를 할 아니 지금 1년이 다 이게 돼가도록 안 맞잖아요. 맞습니다. 손익을 네. 따져보면. 대통령이 되고 1년이 다 돼가도록 영수회담 한 번 안 한 사람이 초당적 협력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닌가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진짜 우리나라에 이익이 된다면 제가 진짜 우리나라에 진짜 엄청난 이익이 있다 그러면 제가 윤석열 대통령 되게 싫어하지만 막 적극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하겠어요. 최소한 내가 싫어하지만 이건 잘했다 이렇게 이건 잘했다. 이렇게 그래서. 말할 수 네, 있잖아요. 네. 우리도 일본 가서 뭐 좀 더 하겠다 뭐 이렇게 할 텐데 이게 안 되잖아요. 보통 이제 외교 행위를 하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요. 네.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그게 첫 번째는 대통령이 모든 그 언론의 화면을 다 따먹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따먹는 과정에서 기자들과 동행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외교 행위라는 게 가기 전에 이미 거의 다 합의돼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가기 세리머니만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잘 나올 수밖에 없대요. 그런데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은 떨어져요. 근데 이 외교 행위라는 게 금방 그 의원님 말씀하신 전형적인 이 국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애국주의거든. 자기 나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지지율 올라가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매국주의를 한 거야. 애국주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외교의 맞습니다.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외교라는 게 말씀하신 상호주의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이익관계를 주고받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 1차는 내가 시원하게 쐈으니까 2차는 네가 뭐 쏘든지 말든지 편하게 해. 뭐 이 그 술자리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맞아요.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2차, 3차까지 본인이 다 쏘겠다고 하는 판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이걸 또 취해서 기분 좋아가지고. 네, 너무 걱정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2, 3차로 예를 들 만한 게 또 소부장입니다. 맞아요, 소부장. 지금 일본 소부장 업체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살려주는 꼴이거든요. 지금 반도체 어떻게 국내 해야 될까요?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맞아요. 있어요. 네. 참, 그 2019년에 그때 이제 그 강제 노동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일본이 이제 일본 극우가 이제 집권하고 있으니까 그건 이제 자기네들이 동의를 못 하겠다고 하면서 어떻게든 한국에 대해서 일종의 뭐랄까 항의 표시를 해야 될 텐데 마땅한 게 없으니까 그 이제 한국 그 이제 반도체의 핵심 부품 3가지를 이제 수출 규제를 한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 한국 반도체가 타격이 네, 클 줄 거라고 수 있을 예상을 거고. 했는데 당시 아베 이제 총리실에서 그런데 일종의 이제 당시 문재인 정부 때였죠. 우리가
소재부품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도 연장하고 네네네. 그리고 거의 한 2조 원 가까이 소재부품 산업에 네네. 투자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하고 네. 또 저 수입선도 다변화하고 그러면서 거의 뭐 타격 없이 네, 맞습니다. 오히려 국내 소재부품 산업의 대일 의존율을 한 30% 가까이 줄이는 쾌거를 얻은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당시 그런 이제 소재 부품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지금은 좋은데 이게 좀 일정하게 가야 일본 기업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근데 좀 이렇게 항상적으로 갈 거냐 이런 걸 좀 걱정했었거든요. 걱정했었어요. 근데 이제 정권 바뀌자마자 그 관련한 예산 그냥 다 깎아버리고 네. 오히려 그 사그러드는 일본 부품 기업들을 이제 한국에 유치하겠다고 그걸 자랑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소부장 관련돼서 이렇게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가 수입 대체하고 그다음에 수입선 다변화하니까 일본에서 오히려 우리나라에 투자하려고 했었어요. 우리나라 안에다 공장을 만들려고 했어요. 이걸 적극적으로 확 열어주겠다는 거고 반면에 우리가 지금 쫓아가고 있었던 소부장에 대한 지원을 안 하겠다는 거라서 어느 나라 대통령이죠? 이게 이러니까 친일 중에 뼛속 친일이 있고요. 네. 무지의 친일이 있어요. 무지의 친일이 뭔가 하면은 우리는 아직도 일본보다 이 산업 경제 측면에서 뒤처져 있고 일본과 이 무역 관계에서 종속적이야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 지금 반도체의 소부장 업체들은 납품하는 거예요. 네. 그럼 반도체는 어디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 흔히 갑을 이야기하잖아요. 어디가 갑이에요? 우리나라 반도체 대기업이 갑이에요. 네. 갑이에요. 중국 소부장 업체 써도 되고 또 일본하고 비슷한 데가 독일이에요. 산업구조가 독일 거 써도 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잘못 착각해가지고 아직도 이분 생각 속에는 우리가 일본에 뒤쳐져 있다. 일본 없으면 우리 못 산다라는 그런 구시대적 사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 너무 답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혹시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역은 여전히 WTO가 작동하기 때문에 특정하게 불이익을 주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 유일하게 WTO에서 예외로 인정받는 게 소위 R&D 부분에 대한 집중 투자예요. 네. 그러니까 이 이제 국내에 아직까지 이제 취약한 반도체 관련 소재 부품 산업 중에 이 국내의 기술력을 높여야 될 것에 대한 R&D 분야의 집중 투자를 통해서 그 일본하고의 격차를 줄여주기 위한 노력들을 해줘야 되는 게 핵심인 거죠. 네. 근데 그 예산을 대폭 깎아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국내의 소재 부품 산업에 소위 R&D 관련한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격차를 빨리 줄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그 만약에 일본이 규제를 하지 않았으면 그냥 편한 대로 계속 일본 거를 썼을 거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니까 결국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국내 소부장 회사 제품을 사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국내 대기업의 의지가 중요한데 그 의지를 북돋아 주는 게 누구겠습니까? 정부가 같은 가시면 한국 거 써라 라는 얘기를, 그런 문화를 조성해주면 한국 걸 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대통령이 일본 소재 부품 산업을 유치하고 이러면 그 대기업이 그래도 현재 수준이 높은 일본 거를 쓰게 되겠죠. 네. 그런 문화들과 여러 가지 룰들을 이제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뀌고 경쟁력이 바뀌고 그러는 건데 이 중요한 시기에 참 알 수 없는 대통령이 참 네.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와 일자리에 많은 해를 끼치고 있어서 그럴 때마다 드는 미안함이, 우리 민주당이 조금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런 이제 국민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 네. 지금이라도 더 잘하자 이런 생각도 있고. 소부장 이 일이 있었을 때 이제 제가 그 산업 관련 부처에 일을 네. 하고 네, 있었는데 대통령이 소부장 업체를 전국에 몇 군데 찍어서 가셨어요. 가시고 나니까 중기부 장관이 또 투어를 해요. 그러고 나니까 산업부 장관이 가요. 엄청나게 갔어요. 엄청나게 가니까 부처별로 이 소부장 업체 지원책을 만들어내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예산뿐만이 아니고 기술 지원, 네. 그리고 제일 핵심은 정확하게 꿰뚫고 계시네요.
삼성이라든가 이 하이닉스 같은 사줘야 대기업과 돼요. 연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느냐. 이 부분을 찾아내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많이 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이제 제가 사후적 평가를 좀 들어봤는데요. 네. 사실상 이제 산업 정책이라는 것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포기하고 포기했죠. 있었던 거예요. 네. 거의 시장에 맡기고 대기업 정책이죠. 규제를 좀 풀어준다든지 뭐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소부장 그 문제가 딱 터지고 나니까 관료들도 정말 오랜만에 예. 이 산업 현황과 이런 걸 쫙 파악하고 그 다음에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고 이게 커나가고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관료들이 와 이거 하니까 되네 이런 그렇죠,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또 그런 기풍이 이제 사라진 거죠. 그 문재인 정부 끝나고 우리 이제 통계를 한번 내봐야 되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 매출 1조 원이 넘는 중견기업 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게 의원님 말씀하신 이제까지 대기업 중심의 산업 정책 하다가 대기업이 글로벌화 되니까 정부가 산업 정책 안 하고 놀았어요. 놀다가 소부장 하면서 갑자기 다시 산업 정책 쓰면서 중견기업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났어요. 커졌어요. 그 통계가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네. 그 대표적인 회사가 소울브레인이라는 회사인데 네, 네. 그 불화수소가 그 3대 수출 맞아요. 제품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네. 근데 순도가 거의 일본 제품하고 거의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게 더 낫겠지라고 생각하고 요 회사 제품을 안 써준 거야. 그런데 마침 이 회사가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거의 일본 제품하고 같은 수준의 불화수소를 생산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요 회사 제품을 이제 사주기 시작하는데 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규모의 경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회사를 키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일본이 그때 수출 규제를 하니까 그 국내에 시장이 이 확 회사가 넓어지네. 시장이 넓어지니까 대규모 투자를 했어. 예. 예.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바짝 성장한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다시 일본께 들어온다 그러면 또 타격을 이 받겠죠. 회사가 또 어떤 타격을 받을지 알 수 없는 거죠. 아, 정말. 실제로 저희도 그때 이해찬 대표님 모시고 저도 최고위원일 때였으니까 공장 방문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막 그래요. 여러 가지 기술도 있는데 생산 안 하고 그냥 페인트 같은 거 만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차피 만들어도 안 사주니까. 타이거 거 쓰고 다른 나라 거 쓰니까. 예. 와, 그럼 지난 정부까지만 해도 이렇게 잘 나가던 우리 회사들이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순식간에 후진국이 되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 좀 안당합니다. 지금 일본 관련 이야기만 나눴는데 사실 더 심각한 문제가 남아있죠. 계속 미국과의 앞으로 문제죠. 네, 한 달 후에 벌어질 일인데 네. 4월 26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회담이 정말 걱정입니다.